자,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임영닷컴 차윤솔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특수학교 유치원 교육과정 AB를 볼 텐데 전반적으로 유치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유아 교육학 그리고 유아 특수교육학 내용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특수교육학 내용이 좀 많아졌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했을 때 뭐 A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특수교육학 내용이고 유아 특수교육학 내용이었다. B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학 내용과 유아교육과정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유특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특수교육학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워낙 일반적으로 평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특은 아마도 유아교육학을 얼마나 잘 풀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유특 내용을 중특에 본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렇게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왔구나 정도. 그리고 실제로 유특 같은 경우에는 초특과 그리고 중특에 나왔던 개념에서 조금 더 나온 개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충분히 누구나 풀 수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우리는 유치원 교육과정 A 내용을 볼 텐데, 먼저 1번의 문항 1번 내용을 보시면 또 나오죠. 유특에서는 늘 강조하는 게 이 선별검사잖아요. 자, 가와 나의 대화 내용에 근거해서 1. 가의 기획에 해당하는 선별검사의 옳은 유형. 이거는 안 보더라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고, 그 중에서 기획 석 달 전 선별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요. 그래서 진단평가에 의뢰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켜보니까 발달이 느리다고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원래 선별검사에서의 진단평가를 의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선별검사에서 의뢰하지 못해서 뭘 못했다?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2번, 그로 인해 선호가 갖게 되는 어려움을 교육적 측면으로 쓰시오.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위임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단점이 하나가 있고, 이 단점이 조기 중재를 하지 못한다. 즉 적절한 교육적 중재를 빨리 실시하지 못한다가 늘 이 위임과 관련된 단점, 어려움이었죠.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임과 위안과 관련된 내용이었더라. 그리고 2번, 가의 니은과 디귿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각각 바르게 고쳐 쓰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르게 고쳐 쓰는 거잖아요. 이 바르게 고쳐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틀린 내용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 저는 선우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틀린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이렇게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진단평가에 의뢰할 수 있고, 또는 장애가 의심됐을 때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의심이 되거나 그리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디귿. 특수교육 진단평가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게 없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특수교육 진단평가위원회가 아니라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특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적는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군구 특수교육 지원센터 그리고 시군구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특수 교육 운영위원회. 자, 그리고 3번, 나의 리을을 장특법 중 관련 서비스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리을. 자, 다음 달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발달지체 유아 학부모 대상 연수가 있는데, 자, 이 연수, 다른 말로 부모 교육이죠. 학부모 교육 같은 경우는 어디 포함한다고? 가족 지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는 가족 지원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얘기한다고 하면 전체 다 기출 문제였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2번 문제입니다.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저는 마음에 좀 걸리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는 내용도 있다더라. 자, 이번에 1번 문항.
가설 설정에 구성 요소를 포함해서 길게 들어가 가설 쓰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설의 구성 요소는 4가지. 이름, 선행 사건, 문제 행동,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행동과 문제 행동 기능을 찾아야 되는데 ABC 관찰 요형을 본다고 하면 문제 행동은 소리 내어 울기. 그리고 ABC 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사가 서울을 안고 타일로 준다. 그리고 문제행동의 동기평가 족도, 이거는 제가 중등에 이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등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4가지의 문제행동 기능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문제행동 기능이 관심 끌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소리 내어 울기를 할 때 교사의 관심을 보여주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면 행동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서우는 교사가 다른 이와의 상호작용 시 교사의 관심 끌기 위해 소리내어 운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설의 4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이 2번이 좀 논란이 되는데, 자, 서우의 소리내어 울기 기능 분석 그래프를 보고 이 기능 분석을 위해 사용된 연구 설계 방법을 쓰고 조건에는 무엇인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행동 기능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였죠? 관심 끌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소리 내어 울기 행동을 보일 때 뭘 준다고? 관심 끌기, 즉 교사의 관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빈도가 떨어졌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소위 말해서 이 중재를 하지 않고 원래 기초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럼 다시 또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조건 2라고 똑같은 걸 줬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뭐라고? AB 설계입니다. 반전 설계. 그래서 대부분은 이거를 조건 변경 설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건 변경 설계가 될 거라고 하면 이 조건들이 다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변인 간 기능적 관계 입증됨. 그러면 조건 변경 설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만약에 이게 조건 변경 설계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앞에 더 있어야지. 1, 2, 3, 조건 1, 2, 3을 해보고 이 중에서 효과적인 걸 지금처럼 반복했다고 하면 기능적 관계도 입증을 하면서 조건 변경 설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딱 이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조건 변경 설계는 안 되고요. 정답은 반전 설계, AB 설계만 된다는 거. 그리고 말했듯이 지금 여기 문제행동 기능이라고 생각되는 게 교사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 2 같은 경우는 교사의 관심이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논란이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내용을 보시면 서울을 위한 행동 지원 계획 수립 시 1. 중재 과정 중 서우의 소리내어 울기 행동이 나타날 때 적용해야 하는 행동 지원 방법의 명칭을 쓰고 2. 서우에게 지도할 교체 기술의 예를 쓰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볼 건 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알 수가 있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문제 행동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행동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 행동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손들기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 끌기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관심을 달라고 손을 들어서 의사 표현하도록 가르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체 기술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번이 중요한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중재 과정 중 서우의 소리내어 울기 행동이 나타날 때 적용해야 하는 행동 지원 방법 쓰라고 했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했듯이 뭐 가설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재를 할 때 여러 가지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떠올릴 수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이렇게 조건 1과 2를 보면 이렇게 관심을 주면 안 되고 관심을 주면 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 관심 때문에 뭘 한다고? 행동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관심을 안 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안 주는 방법이 뭐가 있다? 속어 같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생각하면 속어인데 개인적으로는 웃긴 거, 그러면 속어 말고도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속어라고 한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행동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이렇게 안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속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행동이 유지가 될 것 같으니 이 속어가 일반적이라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거 속어 다음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 뭐 차별 강화라든지 뭐 타임아웃 이런 것도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이 조건에 얘기한다고 하면 속어가 가장 일반적이라는 거.
그래서 속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쓰면 바로 안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쓴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러한 관심을 없애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속어인데, 속어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런 게 필수적이죠. 대체 행동을 지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뭘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자, 관심 끌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 관심을 안 주는, 즉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강화 인자를 안 줌으로써 미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속어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속어 말고도 솔직히 다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는데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확증 편향으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속어.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도 다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NCR 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NCR 써도 제가 보기에는 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써도 다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내용상은 속어가 먼저 떠오른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시험을 쳤다고 하면 저는 이거 NCR로 썼을 겁니다. 왜? 교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뭐 속어도 솔직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의도는 속어인 것 같아요. 근데 답도 NCR 써도 틀린 건 아닐 것 같고. 됐죠? 그래서 2번에 3번에 동그란 1번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3번 문제. 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아특수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과 2번과 3번 전부 다 유아특수 내용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내용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으로도 풀 수가 있죠. 자, 3. 어머니와 교사의 대화에 근거해서 브랜펀 브레너가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의 외체계에서 해당하는 걸 찾아라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외체계는 학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얘기하는데, 이 외체계 예들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직장, 그리고 친척, 그리고 복지관, 이런 것들이 지금 외체계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직장에서 시간 내기도 어렵고 서화를 일관성 있게 돌보려면 휴직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은 어머니의 직장인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외체계 예를 기억하시고 그 예를 찾아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자,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일반적으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4번의 문항 1번 가의 1 기획에서 교사가 적용한 중재 방법의 장점을 집중 시행과 비교해서 한 가지 쓰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기획 내용은 매일 지수가 등원한 직후에 놀이 시간 직전에 함께 읽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황 이야기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등원한 직후에 매일 놀이 시간 직전에 함께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연스러운 일과 내에서 이걸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집중 시행 같은 경우 비교되는 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DTT라고 봤을 때도 뭐 집중 시행, 뭐 강경 시행, 분산 시행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습 방법을 봤을 때라도 이게 집중, 그리고 간격, 분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집중이 뭐라고? 습득 때 유리하고, 간격 같은 경우에는 숙달 때 유리하고, 그리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유지 일반화에 유리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뭘로 봐야 된다고? 분산 시행을 봤을 때, 또는 삽입 교수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집중 시행보다 장점은 당연히 이와 관련된 기술들이 유지 일반화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이것도 초등 내용은 똑같죠. 니은은 토큰 강화 체계의 구성 요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원래 어떻게 된다고? 이거 보는 순간 토큰 강화에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떠올리셔야 되고, 그 중에서 니은 내용을 보시면 되겠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수가 그림책을 읽을 때마다 공용 스티커를 주요 5개 모으면 공용 딱지로 바꿔주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큰 강화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교환 강화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표 행동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아하는 거 공룡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네, 공룡 딱지로 바꿔주는 건 누가 보내도 이거 강화제죠. 그래서 이거는 교환 강화제라고 쓰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공룡 스티커는 네, 토큰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딱지로 바꿔주는 건 교환 강화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문항. 나의 상황에 의해서 1. 디귿의 지수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내용을 되도록 쓰고 2. 리을의 문장 유형이 무엇인지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어디 둬야 되냐면 이걸 둬야 돼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 다시 말해서 이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조망문이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디귿의 조망문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친구도 공룡을 가지고 놀고 싶어요. 노래 시간에는 교실에 있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아요. 나는 공룡을 가지고 노는 걸 제일 좋아해요. 나처럼 공룡을 가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만 공룡을 가지고 놀면 친구들은 슬프다. 또는 화가 난다. 이걸 내용을 써줘야 되겠지. 그리고 리을, 나는 공룡을 바구니에 두어 친구들도 가지고 놀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사이좋게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친구들의 감정이 디귿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망문 내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설명문 내용을 쓰시면 틀리긴 되고요. 조망문 내용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리을 문장 유형. 나는 공룡을 바구니에 두어 친구들도 가지고 놀 수 있게 할 거예요. 얘가 못하는 게 뭐라고? 이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통제문입니다. 자, 그리고 문항 3번. 이 문항 3번은 누가 보더라도 코엔 바로는 딱 이 사람이 나오면요. 원래 이게 자폐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마음 읽기. 근데 이게 유특 또는 유아교육학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정서의 목표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문제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화로 풀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따라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1. 기역, 리을 중 잘못된 내용 두 가지를 찾아 그 기호를 쓰고 각각 발음을 고쳐 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유아특수에 나와 있는 관련 내용들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좀 걸릴 거지만 그래도 내용을 읽어보면 대충 맞냐 틀리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준우 같은 경우는 두세니언 근위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역, 걷기 능력을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걷기가 가능해야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일단은 눕기 시작하고 앉기 시작하면 건강이 바로 안 좋아집니다. 이거는 나이 드신 분들만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맨날 돌아다니잖아. 왜? 걷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고 그리고 니은 근력 약화도 지원되도록 해야 돼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얘네들 근력이 점점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근지구력이 되는 거지. 지금 근력 약화도 당연히 지원되는 게 맞겠죠. 그럼 틀린 내용은 디귿과 리을이 틀렸을 텐데 자, 근력 운동은 무게가 있는 물건을 사용하면 될까요? 네, 하지만 너무 무거운 것은 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성비대가 나타내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늘 그런 게 있잖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성비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종아리가 단백질의 지방으로 대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없어지고 지방이 되면 근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걸 안 쓴다고? 당연히 안 되지. 좀 더 써가지고 지원시키는 것이 낫겠죠. 막을 수는 없더라도. 따라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리을. 자,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도 꼭 포함해야 되겠어요. 왜? 이 심폐 기능이 맨 마지막에 이제 정지가 되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폐 운동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준호는 비만이 심해질수록 움직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고정형 자전거를 타게 하면 어떨까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잖아. 어디야? 헬스장에 있는 그거. 자, 좋아요. 준호가 타다가 힘들어서 피로하다고 하더라도 몇 분 더 타도록 지도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가장 애매한 게 리을이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리가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안 좋죠. 심장도 안 좋고 심폐기능도 안 좋아질 거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거는 아니더라도 대충 뉘앙스만 보면요. 힘들어서 피로하다고 하도 더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에 시간을 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더 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조금 더 타당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뉘앙스도 그렇잖아. 힘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몇 분 더 타도록 지도할게. 이거 누가 보더라도 강제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대부분 답이 아니게 되겠죠. 머스트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내용은 제가 판단할 때는 디귿과 리을이고, 리을 내용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맞을 거예요. 근데 리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 상식선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쉬는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타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 그리고 2번, 미음에 해당하는 일 한 가지 쓰라고 하죠. 자, 미음. 고정형 자전거 주변에 물리적 환경을 수정한다. 정말 친절하게도 물리적 환경을 바꿔주라고 하네요. 자, 고정형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다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헬멧 같은 거,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하지? 보호장구를 차게 하고, 그리고 땅바닥 같은 경우에는 요즘 놀이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스펀지 같이 물렁물렁한 거, 그런 걸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매트 같은 걸 깔아준다고 써놓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3번. 자, 이 3번 같은 경우에도 지체적인 책을 읽어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3. A 상황을 고려해서 1. B를 사용했을 때, 비읍을 사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쓰라고 나와 있죠. 자, A 상황 내용 읽어보시면요. 얘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욕창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죠. 발진도 있고 피부가 약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비읍, 의자 위에 특수쿠션을 올려놓으면 준우가 앉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A 내용이 욕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욕창 관련된 내용을 써주면 좋겠죠. 자, 욕창이 생기는데 저런 거 쓰면 좋은 게 공기순환도 잘 돼.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돼. 그래서 욕창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낮춰줍니다. 즉 아예 없애지는 못하지만 시간 더 늘려줄 뿐만 아니라 증상을 덜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대효과를 쓰면 꼭 들어갈 표현이 욕창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말해서 욕창을 완벽하게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러한 것들을 줄여준다고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무리 좋은 저러한 보조기구에 따라 하더라도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사람이 손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잖아. 뭘? 시옷에 들어가 교사 지원 내용. 수시로 자세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5번에 여기 나와 있는 릴과 관련된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들로 초등부와 중등에서 시험 문제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A 내용이 욕창을 가르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1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1. 니은에 들어갈 교수적 수정의 예. 자, 교수적 수정의 예인데 딱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 측면. 그러면 바로 쓰시면 되겠죠. 근데 니은이 뭐냐? 니은이 이겁니다. 자, 축구 코스에서는 아이들이 발로 미니 골대 안에 공을 넣도록 해요. 지수는 다리에 힘이 조금 부족하여 워커로 이동할 수 있으니 니은을 하겠다고 돼 있죠. 자, 미니 골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기 힘들 겁니다. 근데 얘네 걷는 것도 잘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공을 크게 해주거나 아니면 골대를 크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상식선에서는 골대로 크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도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건 3번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중등에서도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고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나에서 홍 교사가 로봇 그림을 사용한 이유를 파워카드 전략인 걸 쓰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나 로봇이 강당에 왔어요. 여기는 강당이야. 강당에 있자. 자, 얘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그림 여기 파워카드 안에 그림이 들어갔다는 건 얘가 로봇을 좋아한다는 거지. 즉, 이 로봇이 이 학생이 뭐가 된다고? 특별한 관심용이 될 겁니다. 이런 특별한 관심용을 사용하면 자폐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다? 어떤 흥미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관심형인 로봇을 사용해서 학생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이걸 통해서 학습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6번에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중등에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이 7번 같은 경우에도 7번은 1번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아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본다고 하면 유아교육학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지체장에서, 직접장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풀 수가 있고, 가에 비해서 학습된 무기력에다가 문장을 찾으라고 하는데 딱 나와 있죠. 난 또 넘어뜨릴 것 같아.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네, 학습의 무기력, 해도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3번 문항. 이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임용시험에 내도 되냐 싶을 정도로 문제가 쉽죠. 쉽게 얘기해서 강어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잖아요. 자, 나의 니은, 미음 중 잘못된 내용 두 가지를 찾아 그 기호를 쓰고 각각 발음에 붙여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니은, 미음. 여기네요. 자, 니은. 정적 강화는 행동 결과로 원하는 것을 주어 그 행동이 증가되거나 유지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 증가하면 뭐가 된다고? 강화라고 되는데 유지도 얘기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티귿, 부적 강화는 행동 결과를 싫어하는 자극을 피하게 되어 행동이 감소되는 걸 말해요. 중요한 건 강화는 좋든 싫든 간에 뭔가 표적 행동이 증가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줄어드는 걸 이제 우리는 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싫어하는 자극을 피하게 되어 행동이 증가하는 걸 부적 강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뭐다? 디귿이 틀렸고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리에 강화제를 제공할 때 유아가 포만 상태이면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알다시피 포만 상태라고 하면 강화 효과가 없어지죠. 결핍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 또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미음. 강화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강화제를 재평가하면 좋아요. 이 재평가하는 방법이 특히 중도정보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호도 평가 있잖아. 그런 거, 단일 자극제시법 이렇게 나온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련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뻔한 내용이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정말로 단순하게 문제를 냈죠. 자, 8번의 문항 1번. 자, 1. 기획 단계 지도 목적을 써라. 기획. 경수가 기차 그린카드를 찾아와 멀리 있는 제게 건네주고 기차와 교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획이 뭐라고? 2단계. 2단계에서 해야 될 건 자발적 교환하기죠. 카드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거리를 넓혀 나가는 게 포인트. 그리고 2번 3단계 그림 식별하기 위해서 니은보다 먼저 할 것. 니은, 좋아하는 2개 기차 중 경수가 다 원하는 거 찾아가지고 교사에 건네주는 거. 이 그림 식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또는 선호하는 거 찾는 게 우선이잖아.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변별 자극이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하기보다 뭐 해야 된다고? 변별 자극 하나를 내는 게 해야 되겠지. 이게 따지고 본다고 하면 이런 내용. 좋아하는 그림 또는 싫어하는 그림 이렇게 2가지 주고 그 중에 하나 찾는 게 지금 니은보다 먼저 해야 될 거겠죠. 그래야 조금 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구분할 수 있을 거니까. 됐죠?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2개가 아니라 좋아하는 그림과 싫어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2번 내용을 볼게요. 자, 2번 디귿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행동이 무엇인지 쓰라고 나오죠. 자, 친구가 민서를 부르면 편견 인형을 가리키며 민서도 편견 인형을 보고. 자, 그러면 민서가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지. 친구가 민서를 부르면 민서야 하면 자기도 뭘 하고 싶다고 편견을 갖고 싶으니까 편견을 가르치면서 친구도 이렇게 보는 거잖아. 이게 뭐라고? 공동 주의 집중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조금 더 구체적 내용을 본다고 하면 공동 주의 집중 같은 경우는 시작하기와 형성하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보다는 그냥 공동 주의 집중 쓰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만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형성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시작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앞에 좀 더 있어야 돼요. 내용이. 그래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르면 쳐다본다? 이거는 반응하기에 좀 가깝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번 리을은 보안 대체 소통 참여 모델의 기회 장벽 중 무엇을 하냐 쓰라고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장벽 같은 경우 총 5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리엘, AAC 기계를 추천받았을 때 민서가 AAC 기계를 사용하면 아예 말을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사용을 반대했었지요. 이거는 지금 민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개인의 문제, 태도, 장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회장벽 5가지, 뭐 정책, 그리고 뭐 태도, 기술, 지식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문항. A의 행동 지원 방법이 무엇인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A. 최근 교서가 들려주는 주세요라는 소리의 입모양을 동호가 모방하면 강화하고 양손을 내미는 행동만 보였을 때는 강하지 않더니 점차 주세요를 주라는 한음절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차별각을 통해 동호가 점차 주세요라는 이음절을 거쳐 한 단어로 표현하고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점점 행동의 질을 점진적으로 차별 강화하는 거죠. 이건 누가 보라도 행동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행동 형성의 예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특수학교, 유치원, 교육과정 A를 봤고요. 바로 B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왜냐? A 내용에 특수교육학이 많고요. B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B 내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B 내용에 1번의 문항 1번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은 어느 책에 나와 있냐면 이소은 선생님 유아특수교육 책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이 단짝 친구 기술 훈련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누구 책에? 이소은 선생님 책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3번 내용을 봐야 되고 3번 내용을 보시면 나와 다의 근거에서 니은에 제시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쓰고 니은이 필요한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관찰 기록이죠. 그리고 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동 관찰 시에는 관찰할 행동이 명칭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니은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관찰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조작적 정의이고 이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이유를 2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그런 것들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행동을 변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할 때 행동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에는 조작적 정의가 들어간다더라. 자, 그리고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항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유아 특수교육학과 유아 교육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우리는 3번 문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3번 문항도 실제로 유아 교육학에도 나옵니다. 자, 다에 디귿에 들어가는 중재 방법을 무엇을 쓰고 디귿과 관련해서 리을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뭐라고 되겠다. 너무 쉽게 냈어요. 일단 디귿. 친구들이 주사기 놀잇감을 가지고 병원 놀이를 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낮은 자극 수준으로부터 점차 높은 자극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단계를 만들고 자극 단계의 순서대로 자체를 노출시켜서 민지가 불안을 줄여나갈 수도 연습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뭐 체계적 둔갑범위냐 실질상의 둔갑범위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포인트는 어디다? 이게 포인트지. 그래서 이 디귿 같은 경우는 뭘 써야 된다고? 체계적 둔갑 쓰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뭐 불안장애라고 명칭도 하지 않잖아. 그냥 불안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불안장애 중재로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아 교육학에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체계적 둔갑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내용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 체계적 둔갑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스스로 불안을 낮추게 하는 이완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내용은 체계적 둔감법 그리고 이완 훈련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상은 둔감법 틀리지는 않는데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더라. 그리고 3번 문제. 이 3번 문제 전체다가 유아 교육학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1번과 2번은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우리가 봐야 될 건 3번인데 이 3번 내용도 따지고 보면 너무 쉬워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요소 단계를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자기교수 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들이 주로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단계와 2단계 관련된 내용을 써놨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단계 명칭보다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뀌어서 행동,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며 라고 큰 소리를 말하며 줄을 선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1단계에서 뭐 해야 되는데 당연히 시범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휘행동 같은 경우는 바뀌어서 가는 걸 따라 본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관찰한다. 그리고 디귿.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 번 보여줬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잖아. 한번 해보는 게 지금 2단계고 그러면 지휘 행동 같은 경우 박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박교사 했던 과제를 수행해본다. 즉 박교사가 했던 걸 봤으니 박교사가 얘기하는 거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게 2단계라는 거. 그래서 지금 자기교수 훈련 과정이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고 따라서 중등 같은 경우에도 이 단계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번 문제. 이 5번 문제 전체 다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6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1번과 2번 문항 같은 경우 유아 교육학 내용이고 우리는 3번 문항을 볼 텐데 이 3번 문항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초등에서. 자, 1. 가에 B에서 가외자극 촉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외자극 촉구는 변별자극 플러스 추가적 단서잖아. 그래서 여기 B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얘가 지금 이렇게 테이블에 뭔가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니까 뭘 한다고? 접시 스티커를 붙여주죠. 접시 스티커를. 그 접시 스티커가 뭐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변별 자극 이외에 주어지는 추가 자극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접시 스티커가 뭐가 된다? 가외 자극 촉구가 된다. 그리고 이 나에서 신체적 촉구의 용암을 위해 강교사가 설명한 지도 방법 무엇을 쓰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나름 생각하고 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나 강교사가 했던 내용 보시면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어떤 거? 최소예요. 근데 문제 조건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잖아. 그러면 이 신체 촉구의 용암 방법 중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다? 점진적 안내, 단계적 안내 또는 점진적 안내 감소, 단계적 안내 감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기출문제에 늘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 이런 표현. 이거 쓰는 게 초등 시험 문제였잖아.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지금 시험 문제 나왔다더라. 조금 더 쉽게 낸다고 하면 그림자법이라고 얘기했으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일단 이 내용 또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 신체적 촉구의 용암 방법이 점진적 안내, 단계적 안내, 점진적 안내 감소, 단계적 안내 감소라고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7번 문제.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1번과 2번은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번을 봐야 되는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강조하는 나올 것 같다고 그리고 나왔다고 얘기한 내용이죠. 3. 1. 가에 니은에 적용할 때 니은이 뭐다? 평행교수. 평행교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이 집단 구성식 고려사항이잖아. 알다시피 평행교수는 누가 비교할 수 있다고? 대항교수와 비교할 수 있잖아. 늘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 뭐 집단 가는 동일하고 집단 내는 이질적이다. 이 표현을 써서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될 거고 그리고 나의 근거에서 니은의 단점을 써야 되는데 알다시피 평행교수는 두 사람이서 같은 내용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뭐 시끄럽고 그리고 배우는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아들이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 읽어보면 다 이거를 예상하고 협의됐는데 못 배웠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동의랑 성취를 얻는 게 힘듭니다. 가르친 사람이 다르니까.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기억할 건 유특에서는 평행교수의 특성과 평행교수의 장단점을 물어봤던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뭐다?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별로 할 말이 없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특수학 유치원 교육과정 AB를 봤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몇 개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미숙함 때문에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는 정말로 평이하고 쉽게 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중특위 본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가 나오는지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